안녕하세요. 롤러맘입니다. 최근에 디스퀄리피케이션 노티스들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받게 되는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걸 몇 가지 사례로 제가 예를 들어봤고요. 오늘 EDD에서 뉴스 릴리스한 내용을요, 제가 내일 조금 더 간추리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뭐냐면, 실업수당 신청한 것 중에서 9.7%, 그러니까 약 10% 정도가 사기성으로 클레임한 그런 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EDD가 이거에 대해서 골치가 아프겠죠.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들도 많이 걸려 있어서 이런저러한 이유로 디스퀄리피케이션을 무조건 지금 노리스를 주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뒤에서 시뮬레이션 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떻게 응대하는 게 좋은지 그것도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UI를 받아야 되는데 POA로 잘못 받으신 분들이 또 디스퀄리피케이션 나기도 하고요. 아이디 베리피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디스퀄리피케이션 나는 케이스도 있고요. 또 맨 처음에 지금 UI나 PO에 인재 신청하시는 분들이요. 아이디 단미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우편으로 보내실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고요. 캘리포니아에서 실업수당 신청해서 받다가 타주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한번 짚어드리고요. 소득 증빙 자료를 업로드 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라고 그랬는데 167불 이상인 분들만 하는 줄 알고 이걸 무시하셔가지고 디스퀄리피케이션 나는 사례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설티파이 하실 때 연방정부 소득세 10% 공제한다고 마크를 했을 때 1099의 금액이 어떻게 보여지고 그 계산은 어떻게 나온 건지 그것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설티파이 한 주가 디스퀄리피케이션으로 더 나왔죠? 그런데 Certified Benefit Box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Certified Benefit Box가 나오면 일단은 무조건 Certify를 하세요. Disqualification이 나는 거는 차후 문제예요. 그거는 우리가 어필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Certified Benefit Box 진행하시고요. 인박스를 보면은 이렇게 1월 17일, 1월 14일 날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11주 연장이 됐어요. 그런데 왜 디스퀄리피케이션 났는지 이해를 못 하시죠? 여기 내용에 혹시 suspension of claim이라고 나오는지 보세요. 이게 나오는 분들은요, 아이디 베리피케이션 하라는 그 노리스가 없어도요, 무조건 아이디 베리피케이션 하셔야 돼요. 아이디 단비를 통해서. 그거 안 되면은 제가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쭉 스테러스의 디스퀄리피케이션으로 바뀌었어요. 실제로 수당이 다 지급됐던 옛날 날짜들도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은 디스퀄리피케이션으로 이렇게 바뀌면 차후에 노리스가 오죠. 오버페이먼트 반납하라고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유를 알아야 어필을 할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미스 클래시피케이션이 된 분들이에요. 원래 UI로 받아야 되는데 POA로 받게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EDD가 디터미네이션 하면서 잘못된 경우도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서류를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 이 수당이 절대 지급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UI를 받았어야 되는데 POA로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디스퀄리피케이션 나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에서 COVID-19 비상사태를 선포한 날짜가 공식적으로는 2020년 1월 27일이에요. 그래서 이전부터 실업수당을 받으신 분들이요. 추가 연장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실제로 팬데믹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다른 동영상으로 한번 달아볼 테니까 케이스가 그런 분들은 한번 댓글로 문의를 좀 주세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연방정부법에 의해서 POA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일반 레귤러 UI 자격이 되고 있는데 POA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디스퀄리피케이션 났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지금 POA 받은 거를 다 반납하는 그런 사례는 아니고요. UI 텍스 보관 기록이 있기 때문에 UI 자격이 된다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서류를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 흐름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맨 처음 실업수당을 신청하실 때 클레임 밸런스하고 위클리 베네핏이 제로로 나오면서 UI 자격이 안 된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UI 텍스 기록으로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POA로 전환해서 신청을 하셔갖고 POA로 위클리 베네핏을 산정받고 그에 맞게 클레임 밸런스도 산정을 받으셨었어요. UI 클레임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W2 보고한 기록이 없었지만 나중에 수당을 받다가 그 과거의 W2 기록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고용주가 세금 보고를 늦게 했거나 그 여러분들이 신청할 때의 텀이 세금 보고하는 텀이 아니었던 케이스들도 이에 같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연방정부법에 의해서는요, 항상 UI가 먼저예요. 그래서 타주에 계신 분들이 그곳에 UI가 있으면 그곳에서 먼저 신청을 하시고 거기서 거부를 당했을 때 POA를 신청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UI가 적다고 거부돼서 본인들이 거주하는 다른 주에 POA를 받으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UI의 자격이 안 되는 분들만 POA로 하는 거지 UI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편한 주에 POA를 신청해서 받았을 때 디스퀄리피케이션이 지금부터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방정보 데이터를 이제 공유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UI로 받은 그 기록을 반드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거 어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타주에 UI가 조금이라도 있는데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오시거나 캘리포니아에 사신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에서 POA를 받는 분들이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00%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반납을 하라고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타주에 있는 UI 그 페이롤 기록이요. 그 주정부 기준에 또 안 맞을 경우에는 또 이게 디나이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POA를 그 주정부에 신청을 또 해야 되는 사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캘리포니아하고 타주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필을 갖다가 거의 2달 가까이 했던 그런 케이스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아마 이런 케이스들이 계속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케이스에 해당하는지를 보시고요. 이 시뮬레이션 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소득 증빙 자료는요, 2019년도 어떤 자료든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요 리스트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영업자분들은 넷 인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요. 그냥 일반 UI를 받는 분들은 그로스 인컴이니까 W2 아니면 페이스톱 그런 거를 준비하시면 돼요. 대신 1099 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요 서류 멈춰서 한번 보세요. 서류들을 이 주소로 보내시되 여러분들 EDD 커스터머 어카운트 넘버를 같이 적으라는 거예요. 그 번호는 인박스에 가보면 어딘가에 있어요. 그 찾아보시면 돼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한테 소득 증빙 자료 업로드 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무시하신 분들이요. 이 디스퀄리피케이션 나온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디스퀄리피케이션 나고요. 나중에는 이거 부당하게 받았다고 페널티 같은 것도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거를 그냥 다시 반납하지 않거나 어필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어카운트 은행까지 다 동결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IRS 세금 보고하실 때 환급금도 다 동결이 돼요. 굉장한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이거 빨리빨리 조치하셔야 돼요. 소득 증빙 자료 일부러 안 하시고 놔두신 분들도요. 이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어필 폼은요. DE10000M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 샘플처럼 쭉 적으세요. 그리고 가운데 적지 말아야 되는 거 제가 표시 다 해놨죠? 우편으로 보내시는 분들은 익스프레스 메일로 보내시고요. 만약에 이 디스퀄리피케이션에 대한 노리스를 받으신 분들은 그 편지 있는 날짜를 I disagree 여기 옆에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거 없이 그냥 화면에만 disqualification 나오신 분들은 그냥 오늘 날짜 적으셔도 돼요. 그리고 맨 밑에 사인하고 날짜 적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오른쪽 샘플 한번 보시고요. 요 틀에서 조금씩 변형시켜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서류를 같이 어태치해서 보내시면 돼요. 제가 뒤에도 계속 샘플 보여드릴 거예요. 아이디 베리피케이션을 하라고 그랬는데도 안 하는 경우도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 단위로 하시는 거는 제가 이 동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해주세요. 제가 이거 링크 같이 해드릴게요. 여러 가지 이유로 도저히 온라인으로 안 되시는 분들은 우편으로 보내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편으로 보내실 때도 DE10000M 이 양식을 사용하시고요. 포맷도 이렇게 하시고 내용은 조금 제가 바꿨거든요. 이 샘플 화면 멈춰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익스프레스 메일로 보내시면 돼요. 아이디 주소하고 현재 EDD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가 다른 분들은 그 주소를 증빙하는 서류를 하나 더 추가해서 보내시면 돼요. UI나 POA 클레임을 처음 하시면서 우편으로 보내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아이디 단위로 도저히 업로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내는 분들은 클레임을 같이 보내셔야 되는데요. 실업수당 신청서하고 아이디 베리피케이션 할 수 있는 다큐멘트를 같이 보내셔야 돼요. 제가 이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동영상 밑에 링크 해드릴게요. 그래서 프린트를 하셔서 쭉 질문에 답을 하는데요. 이거는 온라인에서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를 그냥 페이퍼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복잡하게 보실 필요 없이요. 여러분들이 그 어플리케이션 쓰는 거 동영상 보시면은요. 순서대로 같은 질문이니까 따라 하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페이지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샘플이거든요. 그거는 보내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언제 날짜로 어떤 우편으로 보내는지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일 주소는 여기 있어요. EDD PO박스 12906 오클랜드 캘리포니아 94604-2909 여기로 보내라는 거예요. 팩스로 보낼 수도 있는데요. 익스프레스 메일로 보내는 게 훨씬 진행이 빠르더라고요. 어플리케이션 하고요. 이 DE10000M 어필 폼에다가 아이디 베리피케이션 서류를 같이 첨부를 하면서 요 샘플처럼 편지를 간단하게 쓰세요. 그리고 사인 날짜, 그래서 익스프레스 메일로 보내시면 돼요. 이게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주로 이사 가신 분들이요. 주소 변경 해놓으면은 이게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기성 실업상 신청자들이요. 타주에서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타주 주소 있는 분들이 디스퀄리피케이션이 지금부터 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요.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실업수당을 신청하시고 받기 시작한 날짜가 있죠. 예를 들어서 2020년 3월 20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3월 20일 날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일을 하시면서 팬데믹으로 일을 못했다는 그 증빙을 보내야 돼요. 실업수당 신청 당시에 일을 했다는 증빙으로는 페이스톱이나 아니면 인보이스나 은행 디파짓 했던 그런 은행 스테이먼이나 이런 걸로 증빙을 하시면 돼요. 신분 증빙하는 서류를 같이 보내시고요.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익스파일드 돼갖고 리뉴한 상태에서 오리지널이 안 오신 분들은 그 리뉴했던 다큐멘터리를 같이 첨부하시면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1번 서류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을 했고 실업수당을 신청하면서 타주로 옮겼다는 것을 반드시 증빙하지 않으면은요, 이거 디스퀄리피케이션 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편지 내용은요, 샘플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소득 증빙 자료 업데이트 안 하신 분들이요. 이렇게 또 디스퀄리피케이션 난단 말이에요. 167불보다 많이 받고 계신 분들 그냥 증빙 안 하면 167불로 내려가서 알아서 주겠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나면서 받았던 수당 전부 반납하라고 나와요.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서류 준비하시면 돼요. 샘플 이거 레러 화면 멈춰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코비드-19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여러분들이 실업수당을 신청했다는 것을 증빙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일을 하셨다는 그런 기록을 반드시 증빙을 해야 돼요. 이 서류도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한번 멈춰서 보세요. 수당 받으시면서 연방정부 소득세 10% 공제한다고 그랬을 때 1099에 어떻게 표시가 되고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그거 설명드릴게요. 위클리 베네핏 167불로 산정이 되신 분들은 46주까지 2020년도에 받았다고 가정을 해서 연방정부 지원금 600불하고 300불을 다 받았을 때 총 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는 연방소득세 10% 공제가 위클리 베네핏에서만 하게 되어 있어요. 위클리 베네핏이 7,862불이니까 10% 세금 공제를 했으면 총 세금 공제한 거는 786불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하지만 IRS에 세금 보고할 때는 19,862불 총 금액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위클리 베네핏 받은 총 금액에서만 10% 공제했기 때문에 1099을 보시면은요. 이 금액이 넘버 4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99 베네핏은 19,862불이 나오지만은 세금 공제는 위클리 베네핏의 10%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액을 착각하시는 게 나는 분명히 10% 공제했기 때문에 1986불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금액 차이가 왜 나는지 이 동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786불을 미리 공제를 해놨기 때문에 인컴 텍스 보고를 하실 때 환급금이 있으면 이만큼 또 더 받을 수도 있지만은 더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있으면 이 금액을 미리 내놨기 때문에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 납부를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어필 편지를 보내는 방법은요. 가장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곳하고 가까운 곳을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는데요. EDD 어필 디파트먼트하고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도시 이름을 치면은요.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어필 오피스 주소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로 보내시는 게 가장 처리가 빨라요.
지금은 세크라멘토 본사에 일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서 다 이거를 흡수를 못하니까 각 지방에 가까운 지역으로 다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일주일씩 더 지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회를 해서 여러분들 거주하시는 지역하고 가장 가까운 곳으로 어필 편지를 보내세요. 반드시 익스프레스 메일로 보내셔야지 여러분들이 진행이 빨리 될 수 있어요. 제가 오늘은 디스퀄리피케이션 사례들을 좀 다뤄봤고요. 내일은 EDD에서 오는 소소한 서류들을 리뷰하는 거를 좀 올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냥 동영상만 보지 마시고요. 동영상도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해서 보세요. 왜냐면 제가 워낙 빨리 진행을 하니까 놓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래 댓글을 반드시 읽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똑같은 질문을 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조금 도움이 필요해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